전국의 수산물이 한데 모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대부분의 상인들은 싱싱한 활어를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판매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횟감을 다루는 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여기 칼집이 있으니까 한밭대장간 여기가 좀 유명한 칼집이거든요. 가면은 일단 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가는 것도 다 틀리고 다 틀린데 여기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갖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이제. 시장 골목 한가운데 자리한 한밭대장간. 너무 넓을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 갖고서나 요만큼 잘라갖고서나 여기에다 자루를 하나 박아야 돼. 예. 언제 해야 될까요? 뭐 바로 돼. 오늘 돼요? 바로 오늘 되지. 손잡이 안 부러지게. 칼을 만들기도 하지만 손님의 요구대로 맞춤 칼을 제작해주는 곳으로 이름난 곳이다. 어떤 용도인지 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칼의 두께와 날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곳의 칼은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칼 쓰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를 냉동 오징어나 오징어를 크게 많이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루를 박아갖고서나 이런 식으로 박아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칼 쓰는 데 쓰고 정답은 없어요. 항상 필요하면 그 필요할 때마다 거기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줘야지. 칼을 쓰는 한 사람을 위한 하나뿐인 칼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밭대장간 전만배 사장의 원칙이다. 쓰기 편한 칼을 맞추려는 이들로 가게는 늘 붐빈다. 손에 잘 맞는 칼을 쓰면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하는 데 훨씬 편리하다. 이곳에 요리사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다. 이거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한 달 내내 가려. 여기 유명하잖아요. 20년 단골인데 여기. 칼 저희가 기쁘시잖아요, 사장님이 아주. 우리보다 한 수 우회. 멀리서도 칼 한 번 갈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양승호 요리사 역시 칼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한밭대장간을 찾는다. 다 됐어. 칼은 한동안 만졌더만 살짝 동마성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칼은 거의 한밭대장간에서 제작된 칼이다. 지금껏 일본의 회칼만을 고집하다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었다. 국내에서 300kg 참치가 잡혔어요. 근데 생물로 잡혔는데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장님의 칼을 갖다 내가 한번 써봤어요. 써보니까 경도가 굉장히 높고 칼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칼이요. 참치회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에게 이곳의 단단한 칼은 안성맞춤이었다. 딱 보면은 아까는 이제 선이 안 잡혔지. 예. 이게 평면 연막을 하니까 선이 딱 잡히잖아. 예.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형이 직접 손으로 다 잡았다. 그래요. 난 막 이럴 때 여기다 뽀뽀해야지. 예. 그냥. 사장님 년이나 맨날. 요리사로서는 잘 벼리어진 칼이 무엇보다 흡족하다. 이렇게 한 번 날을 잡아주면 두어 달은 너끈히 쓸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호 요리사의 참치 횟집에 대형 참치가 들어온 날, 한밭대장간의 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좋기 100kg이 넘는 참치를 해체하는 작업. 칼이 단단하고 날카롭지 않으면 육질을 망칠 수 있다. 갑니다. 가장 긴 칼로 참치 뱃살을 가르면 선홍빛 속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시면 이 세포의 단면 때문에 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맛이 있거나 없거나 세포가 죽거나 살거나 모든 칼의 사시미가 좌우가 됩니다. 써는 방법과 칼의 날카로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참치. 부위별로 지방질 함량이 다르기에 육질을 잘 살리기 위해선 잘 드는 칼로 한 번에 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모든 일식은 다 칼맛이라는 거예요. 칼맛. 이게 사시미는 원래 칼맛이고 중식은 불맛이고 한식은 손맛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칼하고 달리 왜 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저희의 신분이자 저희 요리사의 자존심입니다. 칼은 요리의 시작이자 맛의 기본이다. 평일에는 서울 매장에서 칼 제작과 판매를 하고 토요일 오후면 대전에 있는 대장간으로 내려가는 전만배 사장. 이곳이 바로 20여 년 전 옮겨서 터를 잡은 한밭대장간이다. 얼마 전 발목에 종양 진단을 받고서도 주말마다 공장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고생 많소 혼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중짜 이거 좀 몇 개 두드려요. 아직도 전통 방식이 남아있는 한밭대장간. 사장이 없는 주중에는 공장장 혼자 칼을 만든다. 재료를 펴서 칼의 형태로 만드는 초반 과정이 그의 몫이다. 공장장이 만든 형태를 칼로 완성하는 작업은 사장이 담당한다. 현재 대장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공장장과 사장 둘뿐이다. 5년 전 서울 노량진에 매장을 내면서부터는 주말에만 내려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다른 후계자를 키워보기도 했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의 반대로 모두 그만뒀다. 다들 떠난 대장간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3대 전만배 사장. 그 세월이 벌써 40년을 넘는다. 1927년 충남 부여군에서 조그맣게 문을 연 한밭대장간. 할아버지가 시작한 대장간이 아들에 이어 어린 손자에게까지 가업으로 이어져 왔다. 중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얼마나 서러워. 예, 땡깡 한번 부렸지. 그러니까 정규 중학교를 못 보낸다 이거야.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노는데 나만 혼자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저 어린 마음에 싫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에 무섭다 보니까 하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냥. 아, 무서웠어요. 예, 무서워서 한 거지. 아버지가 만약에 안 무섭지 않았으면 절대 안 했죠. 도망갔죠. 놀러 나갔죠.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마지못해 시작한 대장간 일. 하지만 남다른 재능을 발견하면서 가업은 천직이 된다. 하다 보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또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아버지 주무시는 동안에 한 200여 개 되는 거를 그냥 흉내만 낸다고 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버렸어. 그걸 또 다 하고 딱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딱 서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는 모든 작업 명령을 나한테 내려. 오늘은 칼 무슨 칼 몇 개. 오늘은 주문이 뭐. 그것만 하면 모든 기술자 운영을 이제 내가 다 한 거지. 그 후에 대장간 운영을 맡고 70년대 후반까지 한밭 대장간은 계속 번창한다. 전국 시장을 다니며 농기구를 판매해 큰 인기를 얻었던 것. 그때만 해도 낫, 쇠스랑, 호미까지 모든 농기구를 다 만들었었다. 호미. 예, 꽃호미, 예, 꽃밭면은 호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그럼 호미 같은 거 생산 안 해요? 이거 벌써 안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뭐야?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났죠. 안 한 지가. 근데 농기구는 생산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경쟁력을 잃었어요. 지금은 다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고 워낙에 막 그냥 숫자 싸움으로 물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든데도 별 승산이 없어요. 80년대를 지나면서 농사의 기계화로 농기구 쓸 일이 줄었고 중국산 농기구가 밀려들면서 대장간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중국에서 아주 진짜 몇십 배 싼, 한 20, 30배 싼 가격으로 농기구들을 해갖고 와서 그렇게 막 뿌리더라고. 그러니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칼만큼만은, 대장간 칼만큼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각 지역마다 쓰는 중량, 사이즈, 모양 그게 다 틀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못한 거야. 아, 칼로 전문화해야 되겠다. 그 뒤 5년 동안 전국 시장을 돌며 각 지역의 칼을 수집하고 조사했다는 전만배 사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고 보면은 내나 칼 같은데 전부가 다 틀려요, 조금씩. 칼을 전문화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뭐 이 중에는 뭐 40-50년 전부터 나오던 모형도 있고 또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 지금 요거는 대충 꺼냈지만 전국적으로 쓰는 칼 모형을 따지자면 수백 가지가 넘어요. 예전의 칼들은 칼 모형이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날카로워요. 일반 가정용 식도도 거의가 다 이런 형태가 거의 많았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너무 위협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이런 형태로다가 바꾼 거죠. 칼 끝을 살짝 바꾼 작은 발상의 차이가 지금의 칼 전문 대장간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무쇠 칼의 재료는 스프링강이라고 하는 강철을 쓰는데 자동차 부품의 하나로 고물상이나 폐차장에서 가져온다. 요거 한 도막에 보면 최악 생선 토막 치는 칼이 8개 이상 나와. 요 스프링강은 인장력, 지속력, 칼을 만들었을 때 가장 좋아요. 현재 무쇠 종류로서는. 우리나라 무쇠칼의 90% 이상이 이 스프링강으로 만들어진다. 강철을 달구는 온도는 500도에서 600도 사이다. 그 이상을 넘기면 재료가 녹을 수 있다. 끝부분이 달궈지면 만들 칼의 용도에 따라 크기를 맞춰 잘라낸다. 3개월째 공장장 밑에서 칼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는 전종열군. 25 젊은 나이에 대장간을 이어받겠다고 나선 용감한 청년이다. 한 도막의 무쇠가 칼로 변해가는 과정. 기계 해머로 무쇠를 두드리면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간다. 나중에 칼이 잘 깨지지 않도록 이 작업을 통해 탄소 함유량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 자꾸 요령이 생겨야지 그냥은 뭐 설명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경험이고. 그리고 자꾸 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남 하는 거 어깨는 무릎 보고서 그냥 대본 해버렸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지. 이 일 얼마나 하셨는데요? 나야 한 40년. 쇠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펴지려면 기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발로 힘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손의 움직임도 발과 박자를 맞춰야 한다. 이 낡은 기계도 쉬지 않고 공장장과 손발을 맞춰왔다. 이게 참 여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 고물같이 생겼어도 응? 오래된 거예요? 너무 오래됐지. 연도로 따진다면은 한 50년 됐겠네. 기름때가 묻은 기계지만 대장간의 반세기를 함께 해온 고물이 아닌 보물이다.
30%를 잡는 거야. 어? 칼 전문화에 이어 이젠 칼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는 한밭 대장간. 이렇게 만든 건목이란 말이야. 5년 전부터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급화시킨 회칼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저 사시미 칼을 만드는데 칼 만들 샘플 뽑는 거예요. 칼의 모형을 일단 뜨기 위해서. 우리나라 요리사들을 위해 개발했다는 고급 회칼. 이 칼을 만들 때는 무쇠칼을 만들 때와는 조금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요거하고 요거는 한 벌이에요. 네? 요거는 요거 한 벌인데 요거는 버티는 용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한 벌인데 요거는 판판하게 하는 거. 단단한 강철을 판판하게 펼 수 있도록 기계의 망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칼의 종류에 따라 기계의 망치를 골라 쓸 수 있도록 바닥의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사장이 직접 개조한 것이다. 적은 인원으로 칼을 만들려면 되도록 작업 공정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고급 칼을 제작하는 일도 가능했다. 칼을 전문화하되 여기에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왕하는 거면은 기왕 100개 만들어서 1,000원을 버느니 차라리 한 개를 만들어서 10,000원 버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에 하에 이 고급화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 과정은 열처리다. 색깔을 배는 게 얇은 부분은 요때야. 검은 빛이 살짝 들어오려고 할 때 바로 넣고. 열처리를 할 때의 온도나 식히는 속도에 따라 칼의 경도가 좌우된다. 잘못하면 너무 무르거나 부서질 정도로 경도가 높아지고 만다. 두께에 따라서 또 틀려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도를 좀 더 높여도 돼요. 왜냐면 경도가 높아지게 되면 인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인장력을 높이다 보면 경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에 비례해서 그 경도를 잡는 거예요. 칼 제작의 핵심 기술은 뭐니 해도 연마다. 칼날을 다듬어서 쓸 수 있는 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첫 번째 연마는 칼날의 두께를 잡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두꺼워갖고 차츰 얇아지죠. 그죠? 무게 중심이 이쪽 손잡이 쪽으로 있음에 인해서 실제 칼을 쓸 때 칼이 밑으로 다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작업이에요. 현재. 두 번째 연마를 통해서는 거친 칼날이 곱게 다듬어진다. 연마에 쓰이는 숫돌도 여러 종류. 고급 회칼을 제작하는 연마 과정은 8단계 이상을 거치게 된다. 다음은 칼을 갈면서 생긴 큰 통날을 제거하고 미세하게 날의 모양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칼날의 예리함만은 아니다. 바로 칼날 뒷부분의 미세한 틈. 해를 뜰 때 해가 들러붙지 않게 하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요리사들이 칼을 쓰다가 연마할 때 칼날의 수평되는 역할을 하고,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홈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배 재질의 연마석에 칼날을 부드럽게 갈아준다. 이렇게 고급 회칼을 만드는 전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칼이 바로 5년 전 상표화한 한밭 대장간의 한 칼이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한 칼을 들고 어딘가로 찾아온 전만배 사장. 예. 어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좋은 데로다가 자리 잡으셨네요. 그래요. 이거 좀 누구? 위에서 대장간하고 밑에서 이제 가구점하고
하는 관계에서 이제 알게 됐고, 특히 이제 그 대장간 그때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전문 기술을 끝까지 보존하고 싶은 생각. 너무 좋았어요. 요거 할 때 이제 왼쪽은 20년 전에 이웃에게 고급 회칼에 쓸 칼자루 제작을 의뢰하러 찾아온 것이다. 흑단이에요. 네 개 충분히 나오고도 남네. 남죠. 지금 쓰는 무거운 칼자루 대신 가볍고 잘 마모되지 않는 흑단으로 바꿀 계획이다. 손잡이부터 칼끝까지 완성도 높은 고급 칼을 만들어 칼을 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같은 값이면 좀 다른 제품보다 더 멋있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쓰기를 원하지. 볼 때 칼날만 좋으면 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다는 거는 이런 나무 전문가한테 위탁해갖고 각 전문가들이 보였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겠냐. 분주한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전만배 사장. 집에 와서 제일 처음 들르는 곳은 칼이 보관된 창고다. 사시미 270. 다음 날 판매할 물건을 챙기면서 아들을 가르치는 것까지 잊지 않는다. 아는 것은 전부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가족 모두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다. 30년 동안 남편을 도와 일을 한 아내와 3개월 전 대장간 일을 배우기 시작한 둘째 아들. 전종열군은 군인의 길을 택한 형 대신 선뜻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나섰다.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 그랬었는데 지가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짠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언정 가족이 함께 해왔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열심히 해봐. 응? 아들.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품 개발하러 대전으로 내려가고 싶으시다니까 아버지가 만족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의 그 칼공장, 그 수백 년 된 칼공장 같이 저희 한밭대 장간을 좀 더 브랜드화를 좀 고급화를 시켜갖고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새벽 3시 반. 전만배 사장의 출근 시간이다. 새벽 3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문을 여는 노량진 매장. 대부분의 요리사들이 일을 마치고 오는 새벽 시간이 가장 분주한 시간이다. 칼이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요리사들. 가져온 칼만 보고도 습성을 한눈에 파악한다. 여기 이 배가 이렇게 나왔지? 나온 거는 왜 그래? 그렇지. 예, 숫돌에서 45도 방향에서 대각선으로 다 한 번에 밀어야 되는데 이 끄트머리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요 라인, 즉 라인이 튀어나왔단 말이지. 요것 보고 칼 배가 나왔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결코 녹록지 않다. 42년을 숫돌 앞에서 익혀온 감과 정확한 연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여기에서 시작하면 칼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안에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각이 틀려지는 거야. 또 가면서도 또 이거 조정도 한다고. 여기에서 요거에 따라서 굳이 손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가락과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각이 틀려지는 거죠. 또 앞쪽에서도 이렇게 누르느냐 이렇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리고 뒤로 갈리고. 칼날의 넓이와 각도까지 쓰는 사람의 손에 맞게 조절해주는 것. 이것이 한밭 대장간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노량진에 매장을 낸 이후로 매상은 2배 가까이 올랐다. 이거 3,000원, 59,000원.
요리사들의 입소문으로 손님이 많아진 덕분이다. 너무 알아서 잘해주세요. 우리가 굳이 갖고 와도 칼을 딱 보시면은 뭐 배가 나갔네, 날이 나갔네, 그리고 각은 어느 정도 해야지 잘 썰리겠네,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캐치를 해주시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칠면에서는 공장보다 훨씬 뭐 배로 뗐다고 보면 되고요. 이 지금 공장에서는 그런 걸 전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기 와서 더 그걸 재미를 느끼고 더 이게 신나요. 더 많이 벌리니까 어쨌든. 한창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이어받는 일은 아들에게 부담이기도 하다. 단숨에 아버지의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일. 버려진 칼들을 모아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칼날을 세워가고 있다. 여기에서 이 위에 선이 여기까지는 갈렸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안 갈렸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한 길을 걷고 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지붕유부터 받고 칼 만드는 것부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종렬이한테 이제 여기를 가게를 맡겨놓고 내가 공장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제품 생산해 내야죠. 그게 목표야. 변화의 날을 세우고 무뎌짐을 경계해온 한밭대장간 85년의 정신. 그 칼날이 갈수록 빛나는 것은 지금껏 고집스러운 담금질을 멈추지 않은 까닭이다. 사대를 이어 흔들림 없이 지켜온 전통 주물 기술. 그 기술 안에서 세월을 이겨내는 단단한 무쇠 제품이 탄생한다. 니꺼 잘 나왔다. 한 번 사가면 몇십 년 쓰니까 그게 단골이 있는 거지. 한 번 사가면. 네? 전통을 존중한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창조하는 주물 명가. 나와. 지난 10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던 안성 주물의 뜨거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경기도 안성시. 한적한 길가 한편에 자리한 안성 주물은 지난 102년 동안 이곳 경기도 안성에서 수작업으로 무쇠 가마솥을 만들어온 전통 주물 업체다. 어느 하루 바쁘지 않은 날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매주 화요일 안성 주물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진다. 가마솥 제작의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쇳물을 주입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섭씨 1500도를 웃도는 뜨거운 쇳물. 공기 중에 노출되는 1, 2초의 시간에 쇳물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쇳물의 온도에 따라 가마솥의 품질이 좌우된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작업. 호흡도 잠시 멈춘다. 순간적으로다가 공기가 안 들어가고 한 번에 뽑아야 돼. 찔끔찔끔 보면 안 돼.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한 번에 쫙 뽑아야 돼. 안성 주물은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마솥을 생산한다. 평균 생산량은 일주일에 약 100여 개. 주문이 밀려도 그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판매에 급급해 만든 제품은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가게의 신조 때문이다. 안성주물의 4대 사장 김성태 씨. 그는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주물 공장을 드나들며 가게의 신조를 몸소 익혀왔다.
그거는 뚫겨 보면 알아요, 소리를. 맑은 종소리가 나면 그거는 못 쓰는 제품이에요. 깨버려야 돼요. 그냥 괜찮다고 내보냈다가는 소비자가 쓰다가 그냥 깨먹는 수가 있어요. 102년을 이어온 집념이 견고한 가마솥에 온전히 담긴다. 손님이 찾아왔다. 가마솥을 사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에서 달려온 가족. 요게 소죽솥이고 그다음에 요게 물솥으로 요게 그 위에 깔린 게 요거고 고단건 요거고. 우리 그전에 50년 우리 그전에 쓰기 20년 만에 다시 가마솥을 사용하려 한다는 이 가족은 이곳 안성 주물에서 잊고 있던 전통의 가치를 발견한다. 그래도 옛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드시나 봐요. 아, 여기서는 길들이는 거고 네. 만드는 건 저기서 만드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소설 선물을 내줘요. 세상에. 이리 와보세요. 저 안에 많이. 아이고 깜찍해라. 어? 예. 아유 세상에. 아, 옛날에 써봤던 거라 이게 있죠. 저희들은 썼다가 한동안 이제 양은소들이 편한 생활이 편한 걸 썼었는데 아무래도 써본 사람이 안다고. 예. 그래서 다시 또. 예. 그래도 이게 좀 무겁고 그런 건 있어도 뭘 하면 그래도 이건 못 따라와요, 가마솥은. 102년을 이어온 전통 주물 기술. 그 첫 번째 노하우는 바로 흙을 갈고 섞는 이 작업에 있다. 싹 갈아서 아주 섞는 거야. 그래야 또 다음에 조형 작업을 하지. 우리가 쇠를 다룬다고 해도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흙 갖고 노는 거야. 흙장난하는 거야. 아이고 저 이것도 그렇고 저쪽에 약기도 그렇고 모든 게 흙이야. 공장 안에 가득 쌓인 이 흙은 가마솥의 틀을 조형할 때 쓰는 주물사. 이게 원래 흙 색깔이 노란 건데 이렇게 이제 자꾸 쇳물 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타가지고 새카매지는 거예요. 여기다 또 쇠 흙을 노란 흙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자흙이나 마찬가지예요. 석영과 장석, 점토로 이루어진 이 흙은 점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다. 흙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먼저 사용했던 검은빛의 종자흙과 배합을 해서 사용한다. 주물사가 준비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바로 가마솥의 내부 모양을 잡아주는 속틀 제작이다. 동그랗게 다져진 이 속틀은 솥의 모양뿐 아니라 내부 표면의 질을 결정한다. 이 속틀을 만드는 작업으로만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안 돼. 천천한 걸 오늘 미련 없이 버려야지. 아우, 요거는 그게 아니지. 아주 거울같이 반들반들 해야지. 흑연과 백연을 섞은 이 가루는 솥의 내부 표면을 결정짓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공정 중에 하나다. 어머니 아버지들 가마솥 가서 쓰시면 거칠거칠한 거 툭툭 문질러서 그거 없애고 그냥 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공정이 옛날에 안 하던 공정이 더 늘어난 거지. 대부분 다 수작업이네요. 아유, 100% 거의가 아니라 100%. 마지막으로 틀을 불로 그을려 수분을 말린다. 수분이 있으면 쇳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표면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이제 겉틀을 준비할 차례. 마찬가지로 흙을 다져 만든 겉틀은 흑연을 바른 후 불로 30분간 구워 그을음을 입힌다. 그을음은 흑연이 메우지 못한 미세한 틈 사이를 채워 가마솥 외부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완성된 겉틀과 속틀을 합체하면 틀 사이에 정확히 0.5cm의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 안으로 쇳물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한 거야. 여기 이제 쇳물만 주입하면 되는데 여기 주입구. 여기 주입구라고. 여기 들어가면은 쇳물이 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싹 싹버리는 거야. 김성태 사장이 뭔가 특별한 작업을 준비한다. 이게 용광로인데 용광로 안에 먼저 번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용광로 안에 내화 벽돌을 발라주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쇠가 녹는 장소 저 곳인데 이 전통 방법 용광로인데 그 안에 내화 벽돌이 제대로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 이상 유무 상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안성주물은 약 80년 전부터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이 전통 용광로로 쇳물을 뽑아 가마솥을 만들어 왔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녹이 묻어나는 전통 용광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전통 용광로에는 선철이 80-9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용광로에는 고철이 80-90%가 들어가요. 산업용 기계 부품에서는 품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가마솥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떨어지죠. 안성주물은 선철을 가마솥의 기본 재료로 사용한다. 이게 철강석에서 처음 정제된 쇠인데요. 이제 포스코에서 한국주물공업협회에 공급하는 쇠가 이 무쇠 선철이에요. 가마솥에 가장 만들기 좋은 그 규소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 FA2라고 가마솥 만드는데 가장 적당한 쇠예요. 선철은 고철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높다. 그럼에도 안성주물은 선철만을 고집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가마솥은 무쇠로 만들어야 튼튼하기 때문이다. 오전 8시, 본격적으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이 시작된다. 용광로에 불이 붙으면 가장 먼저 선철을 넣는다. 그리고 탄소질의 연료인 해탄과 쇳물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석회석을 장입. 이 과정을 약 3시간 동안 반복한다. 쇳물이 완성될 즈음 아버지 김종훈 씨가 용광로 앞을 찾았다. 쇳물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냥 흘러나온 게 내비둬. 제작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평생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김종훈 씨의 노하우는 결코 녹슬지 않는다. 쇳물 뭘 보고 하나요? 쇳물 빛깔. 저 빛깔 보면 저건 뻘겋지 않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맑아져, 하얘져. 오렌지 색깔이 나. 최적의 쇳물 온도는 약 1500도. 쇳물이 제 빛과 온도를 찾지 못하면 그간의 준비 작업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다. 지금 밑에서 내려오는 쇳물의 온도가 지금 얕아요. 얕아서 지금 탄을 한 사람을 더 쳐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쇳물을 보고 쇳물의 온도를 보고 그래서 올라가고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약간씩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1시간 경과. 오렌지 빛깔의 맑은 쇳물이 쏟아진다. 이 작은 통 하나에 담긴 쇳물의 무게는 무려 30kg.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직원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균 경력 30년, 안성주물을 지키는 7명의 직원들은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실수 없이 작업을 완수한다. 주물일 몇 년? 주물일 해서라 한 35년 넘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주물일? 일이 또 재미도 있거니와 힘들다 생각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평생 해온 직업이니까.
몸에 익은 일이라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쇳물을 막는 작업.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때다. 죽으나 상황에 여기서 막아버려야 돼, 내가 도망가 버리면 쇳물은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쇳물이 땅에 닿으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온몸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상처는 쇳물을 다스리기 위해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대변한다. 단발을 입고 있으니까 단발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일정하잖아요. 여기는 좀 두꺼운 부분이에요. 아직 덜 식은 부분은 일정해야 돼요. 까맣게 빨리 식는 부분은 얇아지니까 그쪽이 빨리 구멍이 난다고요. 쇳물이 부어지면 3분 이내에 즉시 틀을 해체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흙이 갈라져 솥 표면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직 채 열기가 식지 않은 가마솥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단하지? 따끈따끈해. 일주일에 한 번씩이야.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 이 주문하는 사람들이 쇳물을 보면 활기가 생기잖아. 좀 힘없이 배실배실 하다가도. 제품이 완성되면 김성태 사장은 곧바로 검수에 들어간다. 이거 좀 이상이 있네. 바뀌고. 그리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그 즉시 폐기한다. 여기가 이렇게 패였잖아요. 네? 외연상으로는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외형상으로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검수를 마친 제품들은 또 다른 공정으로 넘겨진다. 소비자를 만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과정. 가마솥의 표면을 다듬는 일이다. 이 작업의 핵심은 바로 길들이기. 쉽게 말해 기름과 불을 이용해 솥이 녹슬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하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이 작업엔 들기름이 사용되는데 들기름으로 길들인 솥은 시간이 지나면 불쾌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다. 안성주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들기름이 아닌 참기름을 사용한다. 그냥 찍어 먹어도 돼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을 바르고 다시 불로 달구는 작업을 30분간 반복하면 윤기를 머금은 검은 빛깔의 무쇠 가마솥이 완성된다. 꼬박 일주일간의 수작업. 가마솥 안에 주물명가의 자부심이 채워진다. 가마솥이라는 게 시집 가셨을 때 한 번 사갖고 가셨던 게 이제 할머니나 돼서 그때서나 바꾸시던지 할 정도로다가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저희 집에는 단골이 없어요. 한 번 사가신 분들은 뭐 평생에 다시 한 번 볼까 말까 뭐 그럴 정도인데 이제 주위의 분들이 쓰고 나서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아 안성주물 거는 제품이 좋다, 품질이 좋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많으셔가지고. 안성주물은 공장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한다. 도매로 물건을 넘기지도 않는다. 오직 소비자와의 직거래만을 고집한다. 이걸로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밥도 하고 국도 하고. 그럼요. 6년 전 가격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직거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아니 식초 여기다 밥해 먹을 생각하니까 밥이 잘 돼야 문제겠죠. 가격이나 효과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것이다. 백화점 가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장바구니 담듯이 쇼핑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도 좀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성태 사장은 오늘 만난 이 손님들을 30년 아니 5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란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송하는 일까지 모든 작업을 관리하며 안성주물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사장. 그러나 사실 그는 10년 전 가업을 물려받을 당시에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해온 김성태 사장. 그에게 있어 가업 계승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았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해외 지사로다가 아니면 또 대학원 입학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기는 참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흔쾌히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또 해오던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하기를 아버님 일을 갖다 다시 도와드린 게 참 저도 다행이고 아버님한테도 그게 가장 큰 힘이 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는 김성태 사장. 그는 지금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김성태 사장이 외출에 나섰다.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의 오일장. 할머니 말씀 좀 여쭐게요. 요새 요 근방에 장터에서 가마솥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이쪽하고 저 위에 가면 있어요? 아 요 입구에 예 고맙습니다. 예. 며칠 전 김성태 사장은 이곳 시장에서 안성 가마솥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의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 뭐 어디 거예요 이거는? 다행히 모조품을 파는 곳은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김성태 사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성 주물 거는 없어요? 안성 거는? 안성 가마솥. 안성 거 다 중국산이에요. 옛날엔 주물 벗는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안성에서 지금 다 그냥 중국산 같은 걸 팔지. 안성 국산은 음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만드는 데가 지금. 만드는 데가? 제가 안성 주물에서 왔는데. 제가 가마솥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요? 지금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대를 이어서 만들지 왜 안 만들어요? 만들어? 네. 근데 안 만든다는데. 근데 4대째 만들고 정선장에서 안성 가마솥이라고 해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안성분이 얘기해줘서 확인차 왔어요. 글쎄 여기 사마주물이라고 써 있어서 괜찮은데 안성주물 가마솥 만들어요. 4대째 만들고 있는데. 예. 이 또한 안성주물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정선장이 또 유명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다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면은 저분 하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아닌 거를 갖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안성주물의 작업이 또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뭔가 제품의 모양이 특이하다. 한 달 전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 안성주물은 가마솥 외에도 전통 주물 기술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된장 끓이고 아니면 이걸로다가 또 밥 하시는 식당도 있고 무쇠 가마솥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흙이 묻어 있는데 흙을 싹 털어낼 거예요. 이건 와플판. 이렇게 반죽 넣고 반죽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덮어놓아서 불 가야면 와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몇 개나 만드는 거예요? 주문오기는 10조니까 10조 주문하니까 20개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그런 건 상품 개발에는 그 아이디어가 좋아.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냐면 나한테 그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서 즉석에서 즐기면 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개발했어. 10년 전 가업 계승과 동시에 김성태 사장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은 바로 전통의 현대화. 프라이팬과 뚝배기를 비롯해 삼겹살 구이판과 와플팬까지 김성태 사장은 지금까지 10여 가지가 넘는 현대 조리 기구를 개발했다. 전통 기법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실용성이라든가 조형미를 갖다 계속 가미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개발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죠.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그러나 김성태 사장은 쉬지 않고 도전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 도전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개발품이 소비자한테 큰 호응을 얻을지 안 얻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다가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될지 안 될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해봐가지고 시도를 해봐야죠. 센 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쇠 102년 굳건히 지켜온 전통 주물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